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요즘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앤 일러스트레이터 드디어 포토샵 마지막 20번째 레슨입니다. 교재 258페이지고요. 클라이언트를 사로잡는 목업 제작 방법이에요. 요런 목업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목업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디자인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단순히 로고의 이 평면 이미지만 딱 보여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상품화되는 어떤 뭐 명함이라든가 뭐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패키징이 될 수도 있고 요런 데다가 실제로 "너가 만약에 인쇄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라는 일종의 목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목업이라고 하는데, 이 포토샵의 목업은 대부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레이블 처리가 되어 있고, 요거는 더블 클릭하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안쪽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이미지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오잖아요. 이미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요거를 컨트롤 S 세이브하고 딱 나오면 요런 식으로 바로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업 파일이에요, 목업 파일. 이렇게 목업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N 눌러서가 아니고 컨트롤 O 눌러서 요거 이미지 파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요렇게 생긴 거. 이 목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 3개가 딱 달라와요. 이거 내가 어디 책에서 설명해 놨지 싶은데. 여기 있네요. 269페이지에 팁박스에 보면 목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의 큰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사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자인이 담길, 정말 실제와 똑같은, 제일 베스트는 진짜 촬영하는 거거든요. 직접 사진을 찍어도 충분히 이 정도 찍을 수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그래서 아무튼 내가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물체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사진 만들기 전에는 그 3D 툴로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 3D 툴은 되게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엄청 매핑 잘하고 진짜처럼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실제 촬영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후에 배워볼 건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활용해서 디자인이 들어갈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디자인 피사체 자체에 질감을 표현하는 질감 소스들을 입히는 것. 요 세 개만 딱 개념을 익히고 준비를 하면 모든 목업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함 목업을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볼게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명함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다면, 만약에 나는 보통 명함이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아무것도 없는 명함이 없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괜찮은 용지가 있으면 집에서 사진 찍고 포토샵에서 뭐 컨텐츠 어웨이를 쓴다거나 이 리무브 툴을 쓴다거나 여기 있는 글자 지울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민자 형태로 이렇게 다 지워 버리세요. 지워 버리면 목업 준비 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웠으면 이제 259페이지, 자, 세이프 도구 이용해서 색깔은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만드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디자인이 들어갈 전체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네모죠. 그쵸? 그래서 이 명암을 똑바로 폈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명암을 이런 식으로 똑바로 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한 요 크기랑 똑같은 도형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요 크기랑. 왜냐하면 이 크기랑 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디자인물을 적용하고 나면 로고가 너무 크게 들어가거나 너무 적게 들어가거나 한 번 더 왜곡이 돼요, 크기 왜곡.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레탱글 툴을 이용해서 책에서는 1530에 900 픽셀짜리 요렇게 도형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이 명암 요 디자인 영역 딱 돌렸을 때 크기랑 비슷한 크기예요. 아무튼 적당히 요렇게 맞춰 놓고, 자, 이제 요걸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일단은 마우스 우클릭 눌러 가지고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로 꼭 변환을 시켜야 돼요. 시키고 이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활성화 시키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자, 모퉁이 분 잡아서 이렇게 요 끝단에 맞춰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오페서티 좀 떨어뜨려 놓고 보면서, 뒤쪽에는 이 가이드 영역 보이게끔 보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여기는 대충 있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또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명암 이제 끝부분 라인 보면 되겠죠. 대충 이쯤에 가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딱 크기 맞춰 주시면 됩니다. 다 했으면 엔터 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오페서티는 100%로 바꿔 줍니다. 이렇게 바꿔 주고 스텝 5에 보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컨트롤 키 누른 채 여기 썸네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 잡을 수 있죠. 곧바로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 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명함의 원본 사진이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요 부분도 지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지워내기 위해서
자,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뭐 무슨 도구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쓸게요. 요거 이용해서 요 손가락 위쪽으로 가면 알아서 영역 이렇게 인지되죠? 클릭해서 선택 영역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눈 다시 켜서 자,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고 검은색으로 지우면 되겠죠? Alt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지워낼게요. Ctrl D 누르고 자, 보면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여기 손가락 딱 가린 부분까지 지워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다 지워냈고 요게 교재 262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제 263페이지에 스텝 1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모고파 시키고 싶은 어떤 로고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저는 제 로고를 이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오고 이제 여기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빨간색 쉐임 레이어 있죠? 레탱귤 눈을 끄고 이제 컨트롤 S 저장하고 해당 문서를 닫아 볼게요. 닫아 보면 요렇게 디자인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고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로고 하나만 디자인하고 끝낼 거면 굳이 막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로고 이미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바로 그냥 왜곡시켜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모고파 시켜 놓으면 나중에 다른 로고를 가지고 와도 바로바로 변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쇼핑몰 사장님이 뭐 티셔츠를 판매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분이 이제 상세 페이지에 매번 티셔츠 찍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럴 때마다 티셔츠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만 모고파 잘 만들어 놓고 이미지만 계속 바꾸면 똑같은 사진에서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티셔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아까 준비 단계 첫 번째가 사진을 준비하고 두 번째가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목업이 적용될 영역을 지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질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목업을 질감을 표현하면 되는데 이 목업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요. 무료 목업으로도 괜찮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세 번이. 실제로 제가 여기에 사용된 목업도 그 무료 목업에 있는 소스를 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파일 중에 보면 비즈니스 카드 목업이라고 이 친구의 이제 원본 이렇게 카드 목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살펴보면 한번 눈을 쫙 꺼 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요. 보면 리플이라는 옵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됐고 그다음에 가우시안 블러가 들어가서 조금 뿌옇게 표현됐고 여기에 또 드롭 섀도우 들어가고 컬러 오버레이 들어가 색깔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펙트랑 스마트 필터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에 또 봤더니 컬러 닷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필 이 면의 색깔 요것도 70%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하나씩 효과가 어떤 효과가 들어가서 진짜 마치 명암에 각인된 것처럼 요렇게 질감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 질감 찾아낼 때 물론 내가 능력이 되면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든 스마트 필터를 이용하건 어떻게건 간에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레이어 스타일처럼 다 적용을 해 버리면 돼요, 레시피처럼. 음식에 레시피 적용하는 것처럼 음식 레시피를 적용하면 되는데 힘들거든요, 그거 하기가. 뭔가 디테일 잡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명암 목업이 필요해. 그러면 명암만 찾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종이로 된 질감은 다 상관없잖아요. 그쵸? 무료 목업도 구글링 하시면 꽤 괜찮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고퀄리티의 무료 목업을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 유료 목업 무료 목업 수준이 이 정도인데 유료 목업은 더 좋아. 돈 주고 한번 사 봐." 약간 홍보의 목적으로 뿌리는 것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아무튼 그런 무료 목업들 중에 괜찮은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질감이랑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문서에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일단 가지고 와요. 일단 가지고 와서 얘 뭐 위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오고 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펙트랑 스마트 필터 있죠. 요 고대로 내가 지금 요 만들어 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에 복붙을 시켜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상태니까 스마트 필터도 Alt 키 누른 채 클릭 드래그 앤 드롭하면 바로 들어가겠죠. 요거 그룹되어 있는데 요거 펼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펙트도 Alt 키 누른 채 클릭 드래그 앤 드롭하면 요렇게 바로 가지고 와 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꺼 볼게요. 자, 그리고 선택했더니 분명히 제가 지금 방금 어떤 다운로드 받은 이 목업의 질감을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잘 보시면 이거를 완성 있게 하기 위해서 블렌드 모드랑 그다음에 필 요 70% 요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목업 보면 이 필 건드리는 게 은근 많습니다, 목업 중에. 이게 100%면 이런 식으로
느낌 완전 달라지죠. 요거까지 훔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훔쳐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그 스마트 필터는 어쩔 수 없이 Alt 키를 누른 채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거 제가 다 날려 볼게요. 잠깐. 필터 날리고 이펙트도 다 다시 원래 형태로 날려 볼게요. 그냥 스마트 필터는 Alt 키 누르세요. 여기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하면 이렇게 복붙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해서, 그 레이어 스타일이 지금 여기 있는 이펙트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눌러서 복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블렌딩 모드랑 빌 색깔, 빌의 그 퍼센티지까지 똑같이 다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Alt 드래그 할 때는 여기 눈에 딱 보이는 이펙트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개념이라면,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 있는 뭐 오페서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와 버립니다. 아무튼 그 목업을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사진을 구했으면, 어떤 다른 비슷한 질감을 찾았으면 그 가지고 올 때 반드시 이 블렌딩 모드의 영역과 필, 오페서티의 영역도 꼭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가지고 왔으면 이제 얘는 필요 없죠. 이 딜리트로 지워 버리면 끝입니다. 이러면 이제 디자인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다른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로고 가지고 오면 바로 그냥 적용되고 끝나는 거예요. 목업 작업이 끝났으면 얘를 PSD 파일로 반드시 저장을 해 두셔야겠죠. 책에 내용 있으니까 보세요.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어떤 로고 이미지들을 막 가지고 오시겠죠, 이제. 자, 이렇게 로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기나 위치 같은 거 막 이렇게 잡겠죠? 그러면 다 잡았어요. 그럼 컨트롤 S 누르고 이 창을 닫으면 이렇게 바로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온 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나 흰색 말고 좀 뭔가 노란 빛깔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계속 이 조정 레이어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이렇게 색깔 잡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컬러 오버레이 자체에다가 블렌딩 모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요런 것도 또 바꿔 가지고 색깔이 어떤 원하는 형태를 잡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내가 만약에 무조건 나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들어가야 돼. 그럼 파란색으로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내 스타일에 맞게끔 고치시면 돼요. 고치면 되고, 만약에 이 목업을 명암 자체를 또 컬러로 하고 싶다. 이것도 그 교재 269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한 사례들 있거든요. 요거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271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에 색깔을 색지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것도 쉽게 생각하면 뭐가 어찌 됐건 간에 손가락 제외하고 배경 제외하고 딱 요 명암 부분만 색깔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쉽게 생각하면 그냥 색지에다가 조정 레이어 이용해서 아무튼 솔리드 컬러를 하나 깔고 블렌딩 모드만 적용하면 이게 컬러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배경하고 이 손가락은 제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경하고 손가락을 제외해둔 레이어 마스크가 이미 있습니다. 작업을 해뒀잖아요. 그냥 마스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단순히 조정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줄게요. 솔리드 컬러 이용해서 뭐 이런 책에서 뭐 했지? 399 412 399 412 이렇게 색깔 하나, 이렇게 녹색 하나 넣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레이어 마스크는 요 지워 버리고, 요 레이어 마스크 항상 포토샵은 복사의 개념이 Alt 키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 레이어 마스크도 Alt 키 누른 채 클릭 드래그 앤 드롭하면 요렇게 레이어 마스크 딱 붙여 넣게 됩니다. 지금 딱 잘 복사 정확하게 딱 들어갔죠. 그쵸?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요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꼼꼼하게 잘 해 놔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영역 잡았으니까 보자. 컬러 닷지라는 블렌딩 모드를 적용을 했대요. 이것도 모르겠으면 블렌딩 모드만 떠오르면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뭔가 딱 잘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오버레이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책에서는 컬러 닷지를 썼대요. 컬러 닷지 이용해서 이렇게 색지로 만들었는데 로고마저도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로고는 색이 바뀌면 안 돼요. 난 로고를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이미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경부가 돼야 되니까 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밑으로만 딱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로고 디자인을 바꾸잖아요. 이거를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나오면 이렇게 바로 이제 내가 원하는 컬러 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색깔 바꾸면 다른 컬러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디자인 끝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티셔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패키징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패키지도 면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면을 하나씩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이용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 패키지 목업도 잘 살펴보시면 각 면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디자인을 적용하는 영역을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게 목업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목업 검색해 보시면 엄청 강의 몇 개 있거든요. 인기 강의 몇 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목업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포토샵의 이 목업 기능은 되게 재미난 기능 중 한 개인 것 같습니다. 이 질감을 가져오는 것들도 그렇고 이 목업 파일 하나만 잘 연구해도 뭐랄까요? 포토샵의 어떤 기능 같은 거 배우는데 꽤나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목업 파일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으니까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 잘 만든 목업 파일이다. 그러면 그 목업 파일을 하나씩 레이어별로 그리고 스타일별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포토샵 20개 예제를 모두 다 마쳤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하나씩 또 예제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포토샵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